네, 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여러 편으로 나눠서 좀 찍으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나스닥은 왜 신인가? 예, 뭐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면 나스닥이 신이다. 뭐 TQQQ가 최고다. 결론은 뭐 무슨 투자법이 왜 필요하냐? 그냥 QQQQ 또는 TQQQ. 이거 장기 투자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 배경이 뭔지, 우리가 왜 TQQQ든 뭐 QQQ든 뭐 왜 QQQ를 사는 게 지금까지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장기 투자적인 관점이고, 특히 이제 뭐 장기로 투자하실 분, 아니면, 뭐 그 후세대들, 뭐 자녀들한테 뭐 뭘 사줘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잖아요. 예, 자녀 계좌에 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국내 주식을 사야 되냐, 미국 주식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논쟁부터 해서, 장기 투자로 우리가 왜 지금 그 나스닥을 보고 있느냐, 왜 나스닥이 왜 지금까지 신이 되었을까, 이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투자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 편에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제 제가 원달러 선물, 원달러 이제 그 현물이죠. 원달러 이 그래프, 여기 이제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뭐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 그래프.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한 6년도부터 그렸고요. 그때 이제 800원 하다가 거의 한 600원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IMF 때 이제 뭐 2,000원까지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쭉 빠졌다가 금융위기 때, 이때 또 한 1,6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1,400원 최근 고점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이 트렌드를 보면은, 우상향하죠. 이게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꼭지점, 이거는 사실은 좀 위험 자산이 굉장히 좀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특히 이제 IMF 때는 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뭐 엄청 떨어질 때죠. 1년에 11단계인가요? 그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우상향이 트렌드가 될까? 다시 1,000원대 밑으로 갈 수 있을까?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왜냐면 QQQ를 산다는 거는, 나스닥을 산다는 거, 이거는 이제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각도의 이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뭐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GDP 성장률, 여기 이제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요 이제 점선이죠. 까만 점선이고, 이제 오른쪽 축이 이제 그 데이터인데,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거의 뭐 10% 가까운 이 GDP 성장률을 나타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은 올해는 얼마입니까? 뭐 1.5%뭐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뭐 달러로 쓰는 미국보다 지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라든지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소비 활력 이런 걸 봤을 때, 이 GDP 그로스가 예전에 이 높은 트렌드로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은 원화는 계속 더 약세로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계속 이제 크게 움직이겠지만, 과거의 이 높은 경제 성장률은, 이거는 그때 개발 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이 예전만큼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도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은 물론 이제 여기서 변동은 커서 뭐 1,000원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원 밑으로 깨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화가 약세다. 원화가 약세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달러로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크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냐? 예. 뭐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자, 이 그래프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걸 좀 키워보고 싶은데, 예. 뭐 어찌됐든 여기 이제 그 S&P 500, 예, 이게 파란색이고요. 나스닥 빨간색,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요게 이제 EWY라고, 우리나라 그 투자하는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iShares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가 되었고요. 연안산 수익률을 보시면 2008년도부터인데 연안산 수익률 보면 S&P 500이 8.95, 그 다음에 QQQ가 13.9, 그 다음에 MSCI 코리아가 0.36입니다. 0.36. 1년에 0.36%. 그러니까 채권 이자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요런데 뭐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죠, 한국이. 그러면 2008년도부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좋았나? 뭐 MSCI 사우스 코리아는 거의 뭐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만 가지고 한 뭐 코스피 200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안 좋지는 않았죠. 근데 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안 좋냐?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환해지를 안 한 거죠. 예. 이게 결국 보세요. 2008년도부터잖아요. 2008년도부터 이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미치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1,300, 1,4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환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화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는. 그래서 이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CAGR 연안산 수익률이 한 3, 4% 정도 나올 겁니다. 3, 4%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비관적이죠.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거는 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 자산을 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럼 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원화로 된 한국 주식을 샀다. 2008년부터 투자해서 1년에 0.36%밖에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왜? 원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기 투자는 환율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크게 이제 개선될 확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원화 약세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보듯이 한국의 원화 자산의 이 가치는 거의 안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 조금 올라봐야, 주식도 별로 안 오르지만 주식이 올라봐야 원화 가치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거 만불로 시작했을 겁니다. 만불을 가지고 원화 자산을 사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산 해외 투자자는 지금 2023년에 거의 수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수익이 없는 거예요. 무수익 자산인가, 무수익 자산. 그러니까 최악의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그죠? 내가 QQQ를 800원, 900원대 환율에서 환전을 해서 달러로 해서 QQQ를 샀다? 그러면 13.9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6%, 17%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환차익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일수록 저는 미국 주식에 환전을 해서 그 달러 자체에 부여하는 것도 원화 약세의 수익이 될 수가 있고 그냥 달러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S&P든 QQQ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자식들한테 무슨 주식을 물려줄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 포인트. 그런데 그러면 왜 나스닥은 왜 신인가?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한 세 부류로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스닥은 어떻게 신이 되었고 왜 유명한 투자 자산이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